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리즈한테 3대3으로 비기고 나서 이제 그 경기보다 더 화제되는 게 바로 살라 인터뷰였죠. 살라가 사실 일반 선수가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도 뭐 리버풀을 거의 캐리하다시피 했고 또 리버풀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면서 레전드라고 취급을 받는 선수니까 이 살라의 인터뷰가 더욱더 충격으로 다가왔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짜 엄청난 반응이 있어요. 되게 뜨겁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살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살라의 언해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제 축구에서 언해피라는 건 보통 내가 이 팀에서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이 언해피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그 뒤를 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관계를 돌리는 게 꽤 어려워지는데 살라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리버풀의 상황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불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살라가 했던 말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 제 생각부터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살라의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표현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뭐 얼마든지 생각해도 되죠. 근데 그거를 밖에다가 표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라가 이러한 불만을 표출했던 타이밍이 팀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살라는 응구모와 같이 어린 선수가 아니에요. 팀의 신인이 아니라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팀 상황이 굴러가는 거 모르고 분위기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살라는 거의 주장단급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라인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타이밍에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되게 프로 같은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축구 선수들은 뭐 본인이 당연히 축구를 잘해서 그 자리까지 갔겠지만 팬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뭐 사실 축구를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인기와 뭐 그 정도의 재력 명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선수가 프로처럼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진짜 멋있는 마인드는 오케이. 내가 지금 주전에서 밀렸어.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왜 주전에서 밀렸을까? 그럼 나는 이거를 좀 실력으로 되찾아 보겠다. 그리고 뭐 인터뷰에서 본인이 3경기 연속 벤치에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살라가 오히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도 그냥 리버풀의 선수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내가 못 나올 동안은 나 대신 나가는 선수들을 최대한 도와줘서 우리 팀이 지금 당장 빠진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겠다. 내지는 내가 언제 투입될지 모르니까 나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터뷰 했어봐요. 이거는 살라가 완전히 박수받고 팀에 있는 선수들도 그걸로 사기 쫙 올라가고 본인을 리스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올려치기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살라가 해줬던 업적을 딱 말하면서 살라를 실드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살라는 자신을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도 약간 등을 돌리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떤 선수도 주전 보장된 선수가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쉽게 말하면 당연히 이제 감독이 어느 정도 주전급으로 정해놓은 선수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감독은 자신만의 그 티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선수는 내가 봤을 때는 1티어. 그럼 얘는 주전. 뭐 얘는 서브 정도. 뭐 이렇게 다 분류를 하겠죠. 여러분들도 FM이랑 게임 해보시면 또 각자마다 주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주전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는 선수가 있으면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전 보장된 선수가 있다면 그거는 팀보다 선수가 우선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수가 팀보다 위에 있는 팀은 거의 다 잘 되지 못했습니다. 축구 선수라면 뭐 다른 팀과도 경쟁이 있겠지만 팀 내 경쟁도 해야 하는 게 축구 선수죠. 그리고 그냥 그거는 일상이에요. 뭐 직장마다 다 특성이 있는 것처럼 뭐 프로 운동 선수들은 주전 경쟁이 그냥 일상, 그들의 특성인 거죠. 그리고 살라 역시 누군가를 밀어냈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의 주전이 된 겁니다. 어떤 팀의 주전이 보장이 돼 있었다면 살라도 지금과 같이 클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축구 선수로서라면 암묵적으로 다 동의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살라가 그런 것들을 너무 지금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드시 경쟁이 있어야지만 서브 선수도 그렇고 주전 선수도 그렇고 이 서로의 실력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주전 경쟁이 없다고 하면 이 선수가 나보다 못해도 주전이 확정이 되어 있다면 서브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 내가 개같이 열심히 해도 어차피 제가 주전할 거니까. 결국 어떤 한 선수의 주전 보장이 있다고 하면 그 팀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티어는 있겠지만 거기서 못하는 선수들은 잠깐 주전 제외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어색할 정도로 축구 선수라면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살라는 축구 선수 1, 2년 한 선수도 아니고 어린 선수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팬분들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제 살라가 이 참은 기간이 되게 적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살라가 이 불만을 터트린 게 뭐 한 2달 정도 못 나오다가 3달 정도 못 나오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3경기 연속 벤치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저는 너무 조금 참지 않았나? 그럼 이거는 이제 감독이 어떻게 무서워서 선발을 정해요. 이 정도로 밖에다가 팀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사실 감독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죠. 뭐 살라 입장에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살라는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1번 나만 못하는 게 아닌데 왜 굳이 나를? 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맞긴 해요. 지금 뭐 리버풀에서 살라만 못해서 지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여러 선수들이 공동 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저는 뭐 생각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포가 지금 왼쪽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학포도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왜 학포를 뺄 수도 있는데 나를 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본인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살라가 아직 본인의 기량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터지기만 덜 터진 거지 나와서 좀 혈 뚫리고 하면은 잘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라를 제외하는 이유는 뭐 단순히 살라가 게임에 뭐 온더볼 상황에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살라는 어떻게 보면 리버풀에 전술적으로 약간 배려를 받았던 그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살라가 수비가담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상대의 풀백을 끝까지 따라 내려오는 그런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공격으로 보답을 해줬던 선수인데 지금 리버풀 상황이 사실 골도 골인데 실점을 덜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저는 밸런스를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살라가 득점 감각이 떨어진 이상 지속적으로 기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 실력 문제도 있고요. 이 살라의 플레이 특성도 고려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버풀 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리버풀 팬들이 화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살라가 주급 9억 정도 수령하는데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버풀 팬분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팀에서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받는데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건
뭐 아무래도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냉정하게 에너지가 많이 밀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리버풀이 결국에 부족한 거는 전체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압박이 냉정하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살라를 계속 데려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해결되고 살라를 다시 이제 투입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리버풀이 제코가 석자라고 해야 되나? 일단 빨리 이 상황부터 어떻게든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폼 떨어진 살라보다는 더 많이 뛰는 소보슬라이를 기용해서 이 상황을 개선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은 배려해줬는데 배려한 만큼 퍼포먼스가 나왔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슬롯 감독이 팬들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살라를 계속 기용해줬잖아요. 최근까지. 그래서 저는 슬롯 감독이 그래도 살라를 어느 정도 믿을 만큼 믿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3경기 만에 바로 불만을 터트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아마 리버풀 팬분들이 괘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분노가 축적이 됐는데 여기서 아니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3경기 못했다고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약간 배신감이 든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살라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한 명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키에사예요. 저는 뭐 키에사의 지인도 아니고 뭐 원래부터 키에사를 좋아했던 사람도 아닙니다만 사실 키에사가 되게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비슷한 이야기를 키에사가 했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을 것 같아요. 키에사는 지금 1997년생 28살이고 아직도 이제 커리어를 충분히 채워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키에사가 나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나 이렇게 경기에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 하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키에사는 그만큼 그러니까 살라만큼 리버풀과 어떤 관계가 쌓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의 무게가 조금 덜 하긴 하겠죠. 키에사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리고 키에사는 심지어 저는 나왔을 때 퍼포먼스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독 안 써요. 그러니까 키에사가 뭐 나왔을 때 경기를 씹어먹을 정도로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나왔을 때 활발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리버풀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서 이악 물고 뛰는 선수들, 악착같이 뛰는 선수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키에사의 프로다운 면을 봤죠. 본인이 뭐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공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기를 못 뛰다 보니까 충분히 풀이 죽어 있고 그럴만한데도 나와서 악착같이 뛰고 그런 것들을 보면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키에사가 슬롯 감독이 키에사를 스트라이커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트라이커라고 보기 어려운데 스트라이커 자리에 기용하는 것도 키에사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라면 불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키에사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조용히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살라가 실제로 인터뷰에서 한 말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말 했는데 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3번째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3번 연속 리버풀에서 벤치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지난 시즌에는 이 클럽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살라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죠. 살라도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은 지금까지 살라가 해준 거를 뭐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닌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뭐 살라가 리버풀에 해준 거 뭐 리버풀에 쌓아온 업적은 정말 엄청나죠. 또 공격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게임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실력적인 부분들은 리버풀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구단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강한 멘트잖아요. 구단이 살라를 버린 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선발 3번 제외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버렸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게 분명합니다. 여름에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3경기 동안 벤치에 앉아있으니 구단이 약속을 지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장에 되게 주목을 했어요.
여름에 많은 약속을 받았다? 이 재계약할 때 단순 돈 말고 다른 것도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보드진이 살라한테 재계약을 하면서 출전 시간을 약속했다면 이거는 보드진이 저는 잘못 결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저런 살라가 받았다는 약속이 출전 시간이라면 저는 저거는 보드진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계속 열변을 토하면서 말했는데 주전이 보장된 선수는 있어서도 안 된다. 그건 팀을 위해서. 그냥 똑같이 일반 선수처럼 경쟁해야죠.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그래서 살라 입장에서는 뭔가 이 멘트를 친 거 보면 이 멘트에 뭔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끼리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걸 수도? 근데 이게 단순 뭐 돈 문제가 아니라 뭔가 출전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무언가 나온다면 또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일단은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 이 살라 주장이 진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살라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요 멘트에 한번 추측을 덧붙여 봤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재계약할 당시에는 살라가 진짜 엄청 잘하긴 했죠. 당장 뭐 리버풀이 살라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구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 자체가 살라가 리버풀에 오래 있기도 했고, 그래서 재계약을 제안할 때 뭔가 구단이 갑의 위치라기보다는 살라 쪽이 조금 더 갑이지 않았을까? 그때 워낙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윙어라면 보통 이런 나이에 에이징 커브가 생기는데 살라는 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구단이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멘트를 보면 감독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관계가 끊겼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누군가 제가 클럽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멘트는 저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가 끊긴 게 맞은 걸까? 살라 혼자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내부 상황을 모르니까 이거를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슬롯이 막 살라를 라커룸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쌩까 그러면은 충분히 살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부 상황을 모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단순히 선발 빼는 것 때문에 살라가 이런 말을 했다면 사실 그거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선수는 언제든 내가 주전에서 밀릴 수 있고 나도 주전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만약에 살라를 3경기 동안 뺐다고 해서 살라가 이런 표현을 쓴 거다. 그러면 이거는 살라가 좀 경솔한 발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멘트라고 하면은 관계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요 정도의 발언 수위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 이런 건 다 남는단 말이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조차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멘트들이 결국에는 다 남아요. 그러면 팀이 좋아졌을 때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사이 다 좋아졌는데 민망하게 실이.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멘트 자체는 지금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럼 살라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클럽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제 아이들도 항상 응원할 거예요. 저는 이 클럽을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거예요. 어제 어머니께 전화드렸었는데 제가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리즈전에 자기가 못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 브라이튼 경기 보러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기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즐겁게 경기에 임할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거 선발 제외하기가 좀 또 애매하잖아. 이런 얘기를 또 밖에다 해버리면은. 사실 근데 가족들도 다 모든 축구 선수의 가족이 다 그 선수를 응원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뭔가 탈룰라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멘트라 쉽지 않네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살라는 너무 이렇게 사람이 급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제가 살라를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렇긴 한데 성격이 되게 급하다고 해야 되나? 이 3번 벤치에 연속으로 안 쳤다고 이런 얘기를 막 그 리버풀이랑 싸운 시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네요. 너무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이 멘트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음속으로는 그 경기를 즐길 생각입니다. 안필드에 가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프리카컵에 갈 겁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멘트가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가르나초가 지난 유로파리그 결승 이후에 선발 제외당하고 인터뷰에서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르나초는 팀을 떠났잖아요. 뭔가 이런 멘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라는 그런 멘트는 사실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죠. 이거는 뭐 살라도 거의 배수의 진을 친 거나 다름없는 멘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일어날 관계를 많이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라가 참 안타깝네요. 충분히 리스펙트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리버풀에서 쌓은 그런 커리어나 그런 스토리도 있고 한데 멘트가 좀 너무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 멘트를 한 게 예를 들어 이삭이야. 저는 그래 이삭 뭐 처음 왔고 얼마 안 됐으니까 리버풀이랑 쌓아온 그런 스토리가 뭐 별로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살라라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살라는 리버풀이랑 되게 오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좀 살라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클럽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제가 원하는 존경을 받고 싶어요. 제 자리를 위해 매일 싸우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제가 누구보다 위대한 건 아니지만 제 자리를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살라가 뭐 리버풀에 해준 거가 많다. 충분히 맞는 말이죠. 한데 자기 입으로 좀 말하니까 그 리스펙 해줄 수 있는 게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얘기를 또 합니다. 저는 이 클럽에서 이 세대 누구보다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온 이후로 저보다 더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팀이었다면 모두가 언론에 나서서 선수들을 옹호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저뿐입니다. 제가 다른 팀이었다면 이라는 말이 이게 팀을 적으로 돌리는 멘트예요. 요거는 왜냐면 지금 리버풀 너네는 왜 나 커버 안 해주냐 이런 그런 멘트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나뿐이다. 아니죠. 리버풀에서도 여태까지 살라 대우도 해주고 뭐 본인이 어떤 수준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했던 말 똑같이 하게 되는데 대우는 돈이나 뭐 다른 것들로 해주는 거지 출전 시간으로 대우를 해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출전 시간을 생각해두고 저렇게 얘기한 거라면 좀 아쉬울 것 같고 요거는 팬들을 약간 등지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선수를 언급하는 게 별로 좋진 않죠. 왜냐면 어떤 선수를 예를 들어 뭐 살라야 너 누구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웬만하면은 뭐 노코멘트 하는 게 제일 문제 일어날 그런 일이 덜 발생하는 거고 뭐 칭찬은 그렇다 치는데 이런 얘기에서 케인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도 될까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죄송해요. 얼마 전 해리 케인이 10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했을 때 언론에서는 모두 해리는 분명 골을 넣을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모 선수 그러니까 모하메드 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벤치에 앉아야 해 라고 했죠. 저는 뭐 살라와 케인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그 선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체급은 달랐고 사실 토트넘은 케인 의존도가 되게 심했던 팀이긴 하잖아요. 물론 다른 좋은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케인의 나이는 전성기의 나이였고 지금 살라는 33살 그리고 윙어와 스트라이커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이 얘기 끝나고 케인 얘기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얘기는 하고 나서 좀 별론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아. 케인 얘기는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컨트롤이 안 됐다고 봐야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케인이랑 상황은 다르긴 하다. 살라가 지금 했던 얘기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알겠지만 얘기할 때도 어떤 상황과 타이밍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리버풀이 되게 상황이 안 좋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리버풀 분위기가 좀 많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질문들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리버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저는 사실 이 멘트 있잖아, 이 기자의 질문이 저는 좀 가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라는 되게 리스펙을 많이 받아야 되는 업적을 쌓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입으로 다 망가뜨리고 있고, 그게 딱 하루의 인터뷰에 이 모든 게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하루만 참았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끝난다는 멘트 자체가 되게 뭐랄까 좀 가슴이 아파. 그래서 대답을 하자면 살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든 끝날 텐데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지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건강해서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개인상은 다 휩쓸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끝나야 하죠? 뭔가 이게 멘트가 이게 뭐 연인이랑 헤어지는 그런 문자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좋았잖아. 근데 나 아직 쌩쌩한데 왜 지금 헤어져야 돼? 뭔가 이런 멘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살라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아직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좀 잘 안 돼 있는 거. 두 번째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상위 자리에 올라올 수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나는 준비돼 있고 잘할 수 있고 야망이 있고 뭐 요런 것들도,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또 성공을 향해 올라가는데 원동력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나쁘게 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기자가 아르네에게 다시 말을 걸어야 할 차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살라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어요. 대화를 안 하겠대요. 이게 둘이 관계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질문, 관계가 파탄났나요? 네, 우리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주 좋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라가 얘기를 한 이상 리버풀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슬롯은 뭐 살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살라는 이미 슬롯을 등을 졌어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감독과 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 이제는 뭔가 점점 선택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라의 말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참 이게 어떤 선수가 좋은 이별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떠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허무한 마음도 있고 그러네요. 살라의 지난 세월이 이 하루 때문에 뭔가 안 좋게 기억될 수도 있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하루만 참지, 그냥 인터뷰하지 말고 좀 가지, 왜 이런 말을 해서 자신의 그런 커리어를 지지해준 팬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살라는 실력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다음에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실력을 올리는 일이 리버풀에서 일어날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라한테 좀 참았어야 된다는 얘기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 나쁜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걸 그냥 참고 슬롯이 또 주전으로 넣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갑자기 잘해졌어. 그러면 얘기 안 하길 잘했다 이 생각 들걸? 그리고 이제 다시 실력은 올라가면 이제 결국 또 팬들은 본인을 또 지지해줄 상황이 올 텐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 이 얘기를 함으로써 리버풀에서 앞으로 뛰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 이게 아쉬운 거지. 실력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와서 아예 살라 축구 실력이 여기서 끝이다,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살라가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후에 리버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인 거죠. 마침 또 살라는 브라이튼전 이후에 네이션스컵을 위해서 떠나게 되고,
그때 이제 만약에 리버풀이 쫙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리버풀 내에서도 이런 외부적으로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선수를 계속 안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뭐 어쨌든 실력 문제도 있는데 리버풀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버풀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살라를 선택할 것인지 떠나보낼 것인지. 보통 이제 공개적인 언해피는 보통 클럽과의 사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버풀이 결국에는 살라 이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언해피라는 거는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배수의 진인 거죠. 그리고 리버풀은 만약에 여기서 살라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구단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될 거예요. 왜? 이제 나중에 똑같이 잘하는 선수들이 자기가 막 잘하고 불만을 딱 터뜨렸어. 그러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어떤 선수, 특정 선수의 조그마한 불만이 있어도 이 불만이 계속 팀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팀 위에 선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선수 편을 드는 거는 악수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사실 지금 살라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리버풀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살라 말고도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겨울에 센터백 데려와야 되는지 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른쪽 윙어를 프림퐁 세울지 뭐 키에사를 세울지 뭐 이런 것들도 걱정해야 되고 이삭은 또 언제 살아날런지 비르츠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지금 슬롯을 경질할지 말지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이것까지 터지니까 진짜 미칠 노릇이죠. 코나테도 안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계기 삼아서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탱킹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탱킹 시즌으로 보고 이번 시즌은 뭔가 시스템을 잡아가는데 좀 집중하는 시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람마다 개인 생각 다르겠지만 저는 리버풀이 수비 문제만 잡으면 그래도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리버풀 스쿼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에게 맞는 그런 합을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공격은 시간이 걸리면은 완벽히 최적의 방법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방법을 찾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수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경기 리즈전도 리버풀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수비가 안 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주로 이제 코나테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코나테를 바꿀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센터백이 코나테 말고 조금 하나인데 슬롯은 뭔가 조금을 센터백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게이가 왔으면 당연히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선택할 폭이 있으니까 뭐 리버풀이 반다이크를 주전에서 빼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반다이크도 요새 아쉽긴 한데 반다이크보다 코나테가 확실히 더 기량 하락이 눈에 띄니까 코나테 대신에 게이 넣으면서 뭐 충분히 다른 가능성도 도모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 이제 코나테를 다시 넣어도 되는 거고